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WCTV입니다. 오래간만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한 바이러스로 지금 며칠 사이에 갑자기 더 전국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역이라는 건, 전염병이라는 건 초기 방역이 제일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지금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바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입국자들을 이제 입국 금지를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국내 복균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어제 그저께 대구에서만 갑자기 30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전에 이제 문재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곧 진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초기에 경계심을 갖고 있던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상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동안 막 줄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음식점이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대구에서 지금 갑자기 전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지 않는 상황인데 갑자기 대구에서만 하루 사이에 30명이 늘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게 대구에서만 지금 복균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포커스가 대구, 그 다음에 신천지,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구의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그러는데, 대구에서 최초에 전염을 시킨 사람이 대구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대구에서만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구심을 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 이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런 여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히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럼 문재인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2015년 6월 22일입니다. 문재인, 메르스는 슈퍼 전접하는 정부다 라면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 그 다음에 보도 통제 같은 거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자를 만들어낸 것은 정부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굉장히 이용을 했죠. 근데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사태 때 문재인의 행동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통제하고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15년 때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문재인 메르스 대응 세월호 참사 때처럼 무능하고 부실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국 이제 메르스 사태를 이제 비유를 하면서 가장 그 당시에 여론을 들끓게 했었던 세월호를 꺼집어 든 거죠. 그래서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메르스도 정부가 무능하고 부실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요즘 세월호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월호하고 전염병하고 비교를 하느냐 라면서 오히려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때 한 것처럼 무능하고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어떻게 전염병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중적인 태도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론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죠. 문재인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2015년 박 대통령 메르스 컨트롤 타워는 안 하면서 정쟁 컨트롤 타워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고 들어갔죠. 근데 정작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떨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과 추미애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경기 불황 의견 듣는 문재인이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지금 그 우스운 현상인데 지금 그 문재인은 경제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 좋아지고 있다,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발병을 하니까 살아나던 경기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꺾여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 지식 이런 부분하고는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 대통령 메르스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청와대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메르스 사태 때를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이미 3번씩이나 방역을 했습니다. 소독을 했죠. 청와대 한 번, 공중에서 한 번을 소독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걸쳐 가지고 청와대 진입로를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청와대를 방역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밖에 나가거나 기자들과의 얘기에서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편안하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일반 사람들은 그런 청와대를 방역을 3번 했다라는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청와대 방역을 했냐고, 그렇게 심각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심각한 겁니다.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사협회가 있는데요. 그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의사협회의 경고 과정이라는 제목인데요. 2020년 1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당부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준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방역 시스템은 뭐든지 최악의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수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16일에서 또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30일 날 2차 대국민 담화를 이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2월 1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하고요.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라는 건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입국 제한 또는 중단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틀 후에 2월 3일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이만큼 대한의사협회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이틀 간격으로 지금 담화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발표한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의사협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감염병 방역 관리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보균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부터 입국을 차단하는, 유입을 차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여기서 방역 외적인 요인이라는 건 문재인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중국은 우리의 친한 친구다. 중국이 언제 역사적으로 언제 우리나라하고 친한 친구인 적이 언제 있었죠? 없었습니다. 전혀.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과 이인영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5일 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이제 간담회를 가집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감염원의 차단이다. 근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마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감염원 유입 차단 정책 없이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어렵다. 가장 큰 감염원인 중국 전 지역에 입국 금지를 해야만 한다. 6차 대국민 담화를 2020년 2월 18일, 3일 전이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지금이 입국 제한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화답이 가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국 금지는 합리적 대책이 아니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문재인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중국이 언제부터 우리의 친한 친구였는지,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국 금지, 중국인 입국 금지는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러면 입국 금지가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1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밀려들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염병이 퍼져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정, 그 다음에 인력 소모를 한다라는 게, 그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피해는 누가 감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그 무능하고 부실한 대응이 지금 그 화를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 동안 31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22명이 폭증을 해서 사실상 지역사회가 감염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31명에서 53명. 근데 문제는 그제 대구 지역에서 30명이 확진자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총 80여 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인가요? 오늘이군요.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대구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서 대구하고 신천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던 지금 상황이 드디어 이제 서울 종로구에서 신冠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함으로써 서울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거. 사실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대구에서만 저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느냐,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뭔가 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똑같은 환자가 서울에도 다니고 중국에서 또 입국하는 사람들이 서울에도 오고, 서울에 오히려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대구보다는 서울에 더 많이 왔겠죠. 확률이 있는 복인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서울은 잠잠하다가 대구에서 뜬금없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내면서 크게 떠들었는데, 이제서야 서울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일반인으로서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본인들도 지금 사실 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종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중소상인들이 며칠 전에 그 시장 아산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거지 같다 이런 얘기나 경기가 거지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지 회식하고 집단 행사 해라라고 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경제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감염을 무릅쓰고라도 집단 행사하고 취소할 필요가 없다,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또 거꾸로 전염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이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왕좌왕 자기네들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굳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을 대구와 신천지 교회와 대구에 국한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본인들은 진짜 메르스 때 자기네들이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진정성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종로에서 이제 코로나 긴급 회견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 입국 제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중국의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을 입국 제한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국의 입장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정권과 대한민국의 제1여당인지 아니면 중국의 대변인인지, 지난번에는 김정은이의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의 대변인인지 중국의 여당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저는 이번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걸 모르고 있었던 일반 시민들도 이번 기회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실체, 민낯을 그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